철썩! 살점이 튀어오르는 파여름이 시끌벅적하던 장터의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고 그 끔찍한 소리에 놀란 장사치들과 구경꾼들이 순식간에 숨을 죽이며 한 곳으로 시선을 모았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는 장터 한복판,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올 법도 하건만.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여인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 모진 매질을 견뎌내고 있었다. 하얀 소복 등 위로 검붉은 핏자국이 마치 살아있는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배어나왔고 그 곁에는 술 냄새를 풍기는 거구의 사내가 붉게 충혈된 눈을 부라리며 몽둥이를 다시금 허공으로 치켜들고 있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풀무지라는 대장간의 소리처럼 거칠었고 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 튀어나와 여인의 찢어진 옷자락 위로 쏟아졌다. 구경꾼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혀를 차거나 고개를 돌리면서도 감히 저 포악한 사내를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서 있을 뿐이었다. 내 인연, 감히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오늘 내 돈 5냥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너를 때려 죽여 저승길 노잣돈으로 삼을 것이다. 사내의 호통소리가 천둥처럼 장터를 울리자 바닥에 쓰러진 여인, 기생월향의 가냘픈 어깨가 짐승처럼 떨려왔다.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나 그 와중에도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기방에서 쫓겨나 병든 노모를 모시며 근근히 살아가던 처지였으나 악질적인 고리 대금업자의 덫에 걸려 갚아도 줄지 않는 이자의 굴레 속에서 결국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것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낡은 꽃신 한 짝이 흙투성이가 된 채 뒹굴고 있는 모습은 마치 짓밟힌 그녀의 운명과도 같아 보였다. 몽둥이가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려는 찰나 구경꾼들 틈바구니 맨 앞줄에 서 있던 한 사내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그 사내는 칠성이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모자란 놈, 바보 천치라 불리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 칠성이 그는 지금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품속 깊이 감춰둔 전대를 터질 듯 움켜쥐고 있었다. 칠성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지만 그가 움켜쥔 전대 속에는 그의 피와 땀,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남들이 먹다 남긴 밥덩이로 배를 채우고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외양간에서 집단 하나에 의지해 잠을 청하며 주인 대감의 모진 매질과 동료들의 멸시를 견뎌내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그 돈 5냥은 칠성에게 있어 단순한 엽전 꾸러미가 아니라 언젠가 자신도 남들처럼 작은 초가집 한 채를 짓고 장가도 들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서 그 희망의 무게와 똑같은 빚 때문에 한 여인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칠성은 속으로 몇 번이고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발은 땅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월향에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보이는 멍든 살결과 고통 속에서도 살려달라 비명, 한번 지르지 않는 그녀의 독한 눈망울이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사내의 몽둥이가 다시금 월향의 종아리를 내리치자 억 하는 단말마와 함께 붉은 피가 흙바닥으로 튀어 칠성의 낡은 집신 위로 떨어졌다. 그 뜨거운 핏방울의 감촉이 발등을 타고 올라와 칠성의 심장을 걷어차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주인 대감의 호통소리와 10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라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만하시오. 그만하란 말이오. 칠성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고 동시에 그는
구경꾼들을 거칠게 밀치며 앞으로 뛰쳐나갔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몽둥이를 휘두르던 사내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고 월향 역시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고개를 들어 칠성을 바라보았다. 칠성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전대를 꺼내들었다. 꼬질꼬질한 헝겊에 겹겹이 쌓인 그 묵직한 꾸러미를 보는 순간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아니 저거 칠성이 아니야? 저 바보가 웬 돈지에 있어서? 라는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마치 자신의 심장을 꺼내놓듯 전대를 사내의 발치에 던졌다. 묵직한 쇠부티 소리가 장터 바닥에 울려 퍼지자 사내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즉시 전대로 향했다. 여기 있소. 단양, 이 여자가 갚아야 할 돈 여기 다 있단 말이오. 칠성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결기는 주변의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 만큼 단호했다. 사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칠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바닥에 떨어진 전대를 주워들었다. 헝겊을 풀어헤치자 그 안에서 10년 묵은 때가 묻은 그러나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엽전 5냥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내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엽전 하나를 집어 이빨로 깨물어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미친놈이 제정신이 아니구먼. 천하의 상거지가 어디서 이런 큰 돈을 훔쳐왔나? 아니면 평생 모은 돈을 기생년 맷값으로 날리는 개냐? 사내의 조롱 섞인 말에 구경꾼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지만 칠성은 그들의 비웃음이 들리지 않는 듯 멍하니 월향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내는 돈을 챙겨 품에 넣고는 몽둥이를 어깨에 걸치며 월향을 향해 침을 퇴뱉었다. 운 좋은 년, 저런 멍청한 놈을 만난 걸 조상님께 감사해라. 똥 밟은 셈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주마.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사라지자 장터를 가득 메웠던 긴장감이 풀리면서 사람들은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에이그, 저 칠성이 놈, 역시 천하의 상등신이야. 저 돈이 어떤 돈인데 생면부지 기생년 빚 갚는데 쓴단 말이냐? 평생 머슴살이나 할 팔자지, 쯧쯧. 비수 같은 말들이 칠성의 등에 꽂혔지만 칠성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그의 손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10년의 세월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허무함이 밀물처럼 밀려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은 뜨거운 덩어리가 얹힌 듯 묵직하고도 벅차올랐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월향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찢어진 치마자락을 추스르며 그녀는 칠성에게로 기어와 흙먼지 묻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큰절을 올렸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고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흙먼지를 적시며 작은 얼룩을 만들어냈다.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칠성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칠성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손을 내었다. 아니요. 내가 무슨 나으리라고. 그저 사람이 죽어가는 꼴을 볼 수 없어서. 칠성은 말을 더듬으며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다. 텅 빈 손바닥을 내려다보는 칠성의 눈에 월향의 젖은 눈동자가 겹쳐 보였다. 그것은 그가 난생 처음 받아보는 경멸이나 조롱이 아닌 순수한 감사와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장터에 흙먼지를 일으켰고 칠성의 낡은 삼벗이 펄럭였다. 10년을 모은 돈은 사라졌지만 칠성은 그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비틀거리는 월향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녀를 장터 한 구석의 주막으로 이끌었다. 일단 피부터 닦아야 하지 않겠소? 나는 괜찮음느니 어서. 칠성의 투박한 위로의 월향은 다시금 눈물을 쏟아냈고 칠성은 자신의 옷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멈칫했다.
자신의 더러운 소매가 그녀의 얼굴을 더럽힐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게 칠성의 어리석고도 위대한 하루는 저물어가고 있었고, 이 사건이 훗날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심지어 칠성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질 무렵의 붉은 노을이 서산 마루에 걸리며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칠성은 터덜터덜 주인집 대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팍에서 묵직하게 쩔렁거리던 엽전 꾸러미의 감촉은 온데간데 없고 횡하니 비어버린 품속으로 찬바람만이 숭숭 들이닥쳤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들이 버린 옷가지로 추위를 견디고 줄인 배를 움켜쥐며 모았던 피 같은 돈이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칠성은 몇 번이고 자신의 빈 가슴을 더듬어 보았다.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다. 그 돈이 정말 내 수중에 있었던가? 아니면 도깨비에게 홀려 헛개비를 보았던가? 그러나 손끝에 닿는 거친 산벗의 감촉과 발바닥에 전해지는 흙길의 냉기만이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일깨워줄 뿐이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칠성은 배고픔보다 더 큰 허전함에 시달리며 대문 앞에 멈춰섰다. 소슬대문 위로 걸린 현판이 오늘따라 위압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듯했다. 이 미친놈아, 내 놈이 제정신이냐?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칠성의 고막을 때렸다. 마당을 쓸고 있던 행랑가범이 빗자루를 내던지며 달려왔고 그 뒤로 부엌에서 일하던 참모와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장터에서의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칠성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집안 구석구석 퍼져 있었던 모양이었다. 행랑가범은 칠성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댔다. 내 놈이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똥오줌 받아내고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받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그 돈을 어디서 굴러먹다 온 기생년 맷값으로 날려? 에라이, 이 등신 같은 놈아. 행랑가범의 주먹이 칠성의 가슴팍을 쳤지만 칠성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그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남들이 보기엔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짓이었기 때문이다. 놔두게, 행랑가범. 저놈이 원래 모자란 놈인 줄 몰랐나? 평생 머슴살 팔자인데 돈이 있어봐야 뭐 하겠나. 제 복을 제가 걷어찬 거지. 마름이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평소 칠성의 성실함을 이용해 제 일을 떠넘기곤 하던 자였다. 마름의 말에 주변 하인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러게 말일세. 그 돈이면 장가들 미처는 되었을 텐데 이제 칠성이는 평생 호라비 귀신으로 늙어 죽게 생겼구만. 참모가 거들자 또 다른 하인이 맞장구를 쳤다. 기생년한테 홀려서 돈을 갖다 바치다니 바보가 아니라 숫제 남봉꾼이 다 되었어. 쏟아지는 조롱과 멸시는 장터에서 맞았던 몽둥이보다 더 아프게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다. 칠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월양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았다면, 그 피눈물을 보았다면 과연 모른 척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칠성은 그저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진심을 말해봤자 그들에게는 바보의 헛소리로만 들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주인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 집안의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함부로 쓰는 놈은 필요 없다. 근검절약이 미덕이건을 천한 것이 동귀한 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굴었으니 그 죄가 크다. 대감은 칠성에게 저녁밥을 주지 말고 헛간에 가두라는 엄명을 내렸다. 칠성은 캄캄한 헛간 구석, 집단 위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숭숭 뚫린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살을 내는 듯 추웠다.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으로 고파왔고 하루 종일 긴장했던 탓인지 온몸이 욱신거렸다. 헛간 밖에서는 다른 하인들이 저녁밥을 먹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따뜻한 국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치자 칠성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한 건가?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다. 단량이면 따뜻한 속옷 한 벌을 해 입고도 남을 돈이었다.
단양이면 배불리 고깃국을 먹고도 남을 돈이었다. 단양이면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빈 주머니를 다시 만져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10년의 고생이 허공으로 사라진 그 자리는 너무나 차갑고 가벼웠다. 바보 칠성, 천치 칠성.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칠성을 괴롭혔다. 추위와 배고픔은 칠성의 나약한 마음을 끈질기게 파고들며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차라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지나칠 것을. 그랬다면 지금쯤 따뜻한 아랫목은 아니더라도 배는 채우고 누웠을 텐데. 칠성은 집단에 머리를 쳐박고 흐느꼈다. 그러나 칠성이 잠이 들었을 때 그 꿈속에서 찾아온 것은 배고픔도 추위도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월양의 얼굴이 떠올랐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러나 세상 그 무엇보다 맑고 깊은 눈동자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 나으리. 꿈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첨가했다. 그녀는 칠성에게 다가와 흑투성이가 된 손을 칠성의 거친 손등 위에 포개었다. 그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칠성의 손에 쥐어져 있던 전대가 사라진 자리, 그 텅 빈 손바닥을 월향의 온기가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 천마디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꿈속의 칠성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배도 고프지 않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충만감이 그를 감싸 안았다. 다음날 아침 칠성이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헛간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마당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가웠다. 하지만 칠성의 마음가짐은 어젯밤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로 가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을 길어 올려 얼굴을 씻었다. 찬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인들이 하나둘씩 나오며 칠성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칠성은 짐짓 못 본 척 묵묵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빗자루질 소리가 쓱싹쓱싹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여의 칠성이 기생서방님 납셨는가? 개똥이가 깐죽거리며 칠성의 어깨를 툭 쳤다. 평소 같으면 헤헤 웃으며 넘겼을 칠성이었지만 오늘만은 빗자루를 멈추고 개똥이를 똑바로 응시했다. 칠성의 눈빛에 서린 기묘한 정기에 개똥이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뭐야? 눈깔은 왜 그렇게 떠? 칠성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칠성은 깨달았다. 돈은 잃었지만 자신은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떳떳함이었다. 비록 남들은 바보라 손가락질할지언정 칠성 스스로는 지난밤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 단량은 술값이나 노름판에서 날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과 바꾼 값진 돈이었다. 한편 장터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칠성에게 은혜를 입은 기생 월향이 그날 밤으로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었다. 기방의 행수 기생은 월향이 빚을 갚고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병든 노모를 업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다. 쯧쯧, 역시 기생녀는 믿을 게 못 돼. 은혜를 입었으면 머리 깎고 들어앉아 칠성이 수발이라도 들어야지. 야반도주라니. 사람들은 월향을 욕하며 칠성을 더욱 불쌍하게 여겼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칠성은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다.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다. 그래, 잘 가시오. 부디 멀리 가서 더 이상 매맞지 말고 빚에 쫓기지 말고 아픈 어머니 잘 모시고 사람답게 사시오. 내 돈 단량이 당신의 족쇄를 끊어주었다면 그것으로 되었소. 칠성은 마음속으로 월향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녀가 자신에게 절을 하고 떠나던 뒷모습, 절뚝거리면서도 단호하게 걸어가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가 떠난 것은 배신이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음을 칠성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칠성의 바보짓은 한동안 사람들의 술안주 거리가 되었으나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서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칠성은 여전히 주인 대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다.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예전처럼 독하게 모으지는 못했다. 흉년이 겹치면서 품삯은 줄어들었고 칠성의 몸도 예전 같지 않게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왔기 때문이다. 옷은 더욱 낡아해졌고 신발은 밑창이 떨어져 너덜거렸다. 하지만 칠성의 눈빛만은 예전의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다. 가끔 고된 일과를 마치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면 그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날이었다. 주인집 안채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요란한 소동이 벌어졌다. 안방마님이 아끼던 귀한 폐물함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대감은 분기탱천하여 모든 하인을 마당에 집합시켰다. 내 집안에 도둑놈이 숨어 있었구나.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내 놈들 모두를 관에 넘겨 경을 칠 것이다. 대감의 섯을 펄은 호통에 하인들은 벌벌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그때 평소 칠성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마름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서 대감에게 읍소했다. 대감마님, 의심 가는 자가 하나 있습니다. 평소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예전에도 큰 돈을 주체하지 못해 기생에게 탕진했던 놈이 있지 않습니까? 제 버릇 걔 못 준다고 필시 그놈의 소행일 것입니다. 마름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칠성을 가리켰다. 모든 시선이 칠성에게 쏠렸다. 칠성은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여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뭐라? 칠성이 내 놈이냐? 대감의 눈초리가 매섭게 칠성을 향했다. 아,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칠성은 무릎을 꿇고 절규했지만 이미 칠성에게 돈에 미친 바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사람들의 귀에는 그의 진실된 외침이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칠성의 낡은 진보다리를 뒤져서 훔친 폐물의 껍데기 하나를 몰래 집어넣어 둔 것이 발견되자 칠성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런 고해한 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도 오리발을 내밀어? 여봐라. 당장 이놈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내 친히 사또께 고하여 이놈의 뼈를 추려놓을 것이다. 포승줄이 칠성의 몸을 옥죄어 왔다. 칠성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눈밭 위로 질질 끌려가는 칠성의 시선 끝에 잿빛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구했던 한 여인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착하게 살고자 했던 것이 죄란 말입니까? 칠성의 피 섞인 절규가 눈보라 속에 흩어졌다. 마유 쳐라. 저놈의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쳐서 기어이 자복을 받아내라. 관아의 형틀 위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 굵직한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올 때마다 둔탁한 파여름이 칠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강타했고 그때마다 칠성의 입에서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이미 10여 대의 매를 맞은 칠성의 하인은 검붉은 선열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살점은 지식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사또는 관복 소매를 걷어붙인 채 형틀 아래 엎드린 칠성을 내려다보며 서슬 펄은 눈빛을 번득였다. 관아마당에는 구경 나온 백성들과 끌려온 칠성을 지켜보는 주인집 하인들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으나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이 참혹한 형벌을 말리는 이는 없었다.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와 칠성에 터진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칠성은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온몸의 신경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저는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칠성은 고통으로 흐려지는 의식을 부여잡으며 헐떡거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흙바닥을 긁어대던 그의 손톱은 이미 다 뒤집어졌고 손가락 끝에서는 핏물이 배어나와 바닥에 흙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사또 곁에 서 있던 이방은 코웃음을 치며 장부를 넘길 뿐이었다. 네 이놈, 증거가 차고 넘치건을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느냐? 내 놈 진보다리에서 나온 폐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란 말이냐? 필시 내 놈이 노름에 미쳤거나 아니면 또다시 계집질에 돈을 탕진하려고 주인 대감의 귀한 물건에 손을 댄 것이 분명하다. 그때 주인집 마름이 쪼르르 앞으로 달려나와 사또에게 읍소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놈은 예전부터 돈 씀씀이가 해픈 놈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제 분수도 모르고 모아둔 돈을 몽땅 기생년에게 갖다 바친 전력이 있는 놈입니다. 미친 개가 똥을 끊지 못하듯 저놈이 도벽을 버리지 못한 것이 확실하옵니다. 마름의 모함은 칠성의 가슴에 꽂히는 비수보다 더 날카로웠다. 과거의 선행이 오히려 도둑의 누명을 씌우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올 줄이야. 칠성은렁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때는 사람을 살리려고. 칠성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지만 곤장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닥쳐라, 더 칠 것도 없다. 저놈이 입을 열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칠성의 다리 사이에 굵은 나무 몽둥이를 끼워 넣었다. 으드득! 뼈가 비틀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칠성의 눈이 뒤집혔다.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은 곤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을 선사했다. 칠성의 입에서 거품이 일었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멀리서 들리는 마름의 비웃음 소리, 사또의 호통 소리,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웅궁거리는 벌떼 소리처럼 귓가에서 뭉개졌다. 애어머니, 제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칠성의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늙으신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직하게 일만 해온 삶이었다. 남들이 버린 밥을 주워 먹고 헌옷을 얻어 입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단 한 번 10년 전 그날 장터에서 낯선 여인을 구하기 위해 욕심을 버렸던 그 순간만이 칠성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때였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칭송하기는커녕 그 선행을 빌미로 그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인과응보라 했던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던가? 다 거짓말이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세상은 그저 거대한 착취의 굴레일 뿐이었다. 나으리 저놈이 기절했습니다. 포졸의 외침에 사또는 혀를 찼다. 독한 놈 같으니라고 찬물을 끼얹어 깨워라. 오늘 안에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내 체면이 서지 않는다. 쏴. 살을 내는 듯한 찬물이 칠성에 피투성이 몸 위로 쏟아졌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며 숨을 들이켰다. 찢어진 상처에 소금물을 뿌린 듯 쓰라림이 전신을 강타하며 정신을 강제로 일깨웠다. 칠성은 정은 덜덜 떨며 눈을 떴다. 눈앞에는 여전히 험상궂은 포졸들의 얼굴과 차가운 관아의 마당이 펼쳐져 있었다.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지옥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붉은 노을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형틀 위로 피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독한 고문 끝에도 칠성이 끝내 자백하지 않자 사또도 지쳤는지 손사래를 쳤다. 에이, 지독한 놈.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일단 하옥시켜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형장으로 끌어내어 목을 베던지 해야겠다. 옥사장, 저놈을 끌고 가. 질질 끌려가는 칠성의 다리는 이미 재구실을 하지 못했다. 흙바닥에 두 줄기 핏자국을 길게 남기며 칠성은 옥사로 내던져졌다. 쾅! 육중한 옥문이 닫히고 쇠사슬 잠기는 소리가 칠성의 운명을 가두었다. 옥사 안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암흑천지였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차가운 돌바닥에 짐짝처럼 버려진 칠성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열이 펄펄 끓어올랐다. 상처가 골마 들어가는지 극심한 오한이 덮쳐와 이가 딱딱 부딪혔다. 칠성은 웅크린 채 짐승처럼 헐떡였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이대로 죽는 건가? 도둑 누명을 쓰고 개죽음을 당하는 건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흙먼지 묻은 뺨을 타고 귓바퀴로 들어갔다.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주인집 대감은 자신의 폐물을 찾기에만 급급했고 마름은 칠성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 누구 하나 천한 종놈의 목숨 따위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옆칸에 갇혀있던 늙은 죄수 하나가 쇠창살 틈으로 칠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노인이었다. 젊은이, 쯧쯧, 얼마나 모진 매를 맞았으면 꼴이 이 지경인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속에 일말의 연민이 묻어 있었다. 칠성은 힘겹게 눈을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허허, 여기 들어온 놈치고 죄 있다고 하는 놈 못 봤네만 자네 눈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구먼. 힘없는 게 죄지, 가난한 게 죄야. 노인은 혀를 차며 자신의 밥그릇에 남은 식은 밥덩이를 칠성 쪽으로 밀어주었다. 먹게. 죽더라도 배는 채우고 가야 저승길이 덜 춥지 않겠나. 칠성은 밥덩이를 바라보았다. 흙이 묻고 말라 비틀어진 주먹밥이었지만 지금 칠성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해 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밥덩이를 집어 입에 넣었다. 씹을 힘도 없어 꿀떡 삼켰다. 목이 메어왔다. 서러움이 복받쳐 칠성은 밥을 삼키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밤이 깊어가고 옥사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차가운 달빛이 칠성의 찢어진 옷자락을 비쳤다. 칠성은 고통 속에서 가물가물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했다. 열에 들뜬 환각 속에서 그는 다시 장터에 서 있었다. 몽둥이를 든 사내와 피를 흘리는 월양, 그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5냥. 만약 그때 그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있었을까. 하지만 환영 속의 월향이 그를 보며 슬프게 미소 짓자 칠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비록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간다 해도 그날 그 여인의 눈동자에 비친 생명의 불씨를 꺼트릴 수는 없었다. 그것이 바보 칠성이 가진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칠성은 중얼거렸다. 새벽 달기 울면 그는 형장으로 끌려나갈 것이다. 망나니의 칼춤을 보며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칠성은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부디 저승에 가서는 천대받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그리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월향이 부디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자신의 억울한 죽음이 그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새벽녘,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짙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였다. 옥사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한두 필이 아닌 듯 땅을 울리는 진동이 감옥 안까지 전해졌다. 이른 새벽부터 웬 난리인가. 옆방의 노인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곧이어 관아의 대문이 쾅쾅 울리고 다급한 발소리들이 오갔다. 옥졸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고함을 치는 소리가 옥사의 두꺼운 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암행어사 출두여가 아닌 그보다 더 낯설고 위험 있는 호령이었다. 한양에서 오신 정경부인 마님 행차시다. 사또는 당장 나와 영접하지 않고 무엇 하느냐. 철창살에 기대어 죽음을 기다리던 칠성의 귀가 번쩍 뜨였다. 정경부인?
이 시골 구석관에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 부인이 무슨 일로 온단 말인가. 칠성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하늘이 내린 마지막 동화줄일까? 밖의 소라는 점점 더 커졌고 굳게 닫혀있던 옥사의 이중문이 덜커덩거리며 열릴 기미를 보였다. 칠성은 흐릿한 시야를 모아 문 쪽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횃불의 불빛이 칠성의 절망적인 눈동자에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칠성의 운명을 가를 새벽의 여명이었다. 기광! 수십 년은 묵은 듯한 녹슨 옥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옥사 안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화살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그 강렬한 빛의 칠성은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다. 썩은 지푸라기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옥사 바닥에 난데없이 은은하고 고귀한 난초 향기가 바람을 타고 스며들었다. 흙먼지가 일어나는 입구 쪽으로 관아의 육방 관속들이 허리를 굳도록 굽히며 길을 터주었고 그 사이로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비단치마 자락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들어섰다.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떨리는 여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칠성은 흐릿한 눈을 비비며 그 목소리의 주인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역광 속에 서 있는 여인은 마치 옥황상제가 내려보낸 선녀처럼 고귀해 보였다. 쪽진 머리에는 금비녀가 번쩍였고 입고 있는 당이에는 금실로 수놓은 봉황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녀의 뒤로는 사색이 된 사또와 이방이 벌벌 떨며 따르고 있었다. 평소 호랑이 같던 사또가 고양이 앞의 쥐처럼 잔뜩 움츠린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기이한 풍경이었다. 귀부인은 옥사구석,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칠성을 발견하자마자 단말마 같은 신음을 터뜨렸다. 아... 그녀는 주저없이 더러운 옥사 바닥으로 뛰어들어와 칠성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고운 비단치마가 똥오줌과 흙먼지가 뒤섞인 바닥에 끌려 더러워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보게, 정신 차리게, 이보시오, 칠성 나으리. 그녀가 칠성의 피범벅이 된 얼굴을 감싸쥐었다. 하얗고 고운 손에 칠성의 검붉은 피가 묻어났다. 칠성은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 귀티가 흐르고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망울만은 변하지 않았다. 10년 전 장터 바닥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처연하고도 강인했던 눈빛. 설마 월향 낭자? 칠성의 입술이 바싹 마른 소리를 내며 달싹였다. 귀부인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 칠성의 뺨을 적셨다. 그렇습니다. 접니다. 나으리가 살려준 그 기생 월향이요. 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 꼴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녀는 오열하며 칠성의 상처투성이 가슴을 어루만졌다. 옥사 안의 모든 죄수와 포졸들이 숨을 멈추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천하의 바보 칠성이 한양에서 온 정경 부인의 은인이라니? 사또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했다. 사또는 당장 이분을 옥에서 풀어모시지 않고 무엇하는가? 내 남편이신 형조참판 대감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이 고을 관아를 통째로 뒤엎어버리실 것이야. 귀부인, 아니 월향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옥사를 쩌렁쩌렁 울렸다. 사또는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하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포졸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칠성의 몸을 옥죄던 족쇄를 풀었다. 칠성은 월향의 부축을 받으며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밖으로 걸어 나왔다. 잠시 후 관아의 동헌,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석에는 사또 대신 월향이 위험 있는 자태로 앉았고 그 옆에는 그녀가 대동하고 온 호위무사들이 살벌한 기세로 도열해 있었다. 마당에는 사색이 된 주인집 대감과 마름, 그리고 사또와 이방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칠성은 의원이 급히 처치해준 덕에 붕대를 감고 의자에 앉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월향은 차가운 눈빛으로 마름을 내려다보았다. 네 이놈,
네가 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들었다. 증거가 그 진보다리에서 나온 폐물이라고 했느냐? 마름은 덜덜 떨며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마님. 저놈의 짐에서 분명히 닥쳐라. 월양이 탁자를 내리치자 찻잔이 덜그럭거렸다. 내가 오면서 이미 조사를 다 마쳤느니라. 칠성 나으리는 지난 흉년에도 자기 밥을 덜어 굶주린 아이들에게 나눠주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금부티를 훔쳐. 게다가 그 폐물함은 자물쇠가 망가진 채 껍데기만 발견되었다지? 칠성 나으리가 돈이 필요해서 훔쳤다면 내용물을 팔았을 것이고 물건이 탐나 훔쳤다면 깊이 숨겼을 것이다. 어찌 빈 껍데기만 자신의 진보다리, 그것도 누구나 뒤져볼 수 있는 맨 위에다 두었게 놨느냐. 이는 필시 누군가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짓이 명백하다. 월양의 논리 정연한 추궁에 마름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렸다. 그것은 저놈이 워낙 멍청한 것은 내 놈이다. 월양은 옆에 서 있던 호위무색에 눈짓을 했다. 무사가 거친 손길로 마름의 품을 뒤지더니 깊숙한 곳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바닥에 패대기쳤다. 주머니가 터지며 그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옥구슬과 금가락지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주인집 안방마님이 잃어버렸다는 바로 그 폐물들이었다. 아니, 저게 왜 저기에? 주인 대감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마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내 놈이 도박 빚에 시달리다 주인집 물건에 손을 대고 평소 눈에까지 갔던 칠성 나으리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을 내 모를 줄 알았더냐? 한양의 저작거리 정보통을 통하면 내 놈이 어느 투전판을 들락거렸는지 알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월야향의 일갈에 마름은 털썩 주저앉으며 오줌을 지렸다.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다. 사또 이래도 저자가 범인이란 말입니까? 무고한 백성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간악한 자의 말만 듣고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다니 이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할 짓입니까? 사또는 부들부들 떨며 마름을 가리켰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매우 쳐라. 저 고얀 놈이 감히 나를 속이고 대감을 능멸하려 했다. 당장 하옥시켜라. 형세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마름은 포졸들에게 개처럼 끌려가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환호성을 질렀다. 월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칠성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다. 나으리, 보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뒤에 있던 하인을 시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함을 가져오게 했다. 함을 열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많은 엽전과 은괴가 가득 차 있었다. 10년 전 나으리가 저에게 주신 5냥은 제 목숨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 지금의 대감마님을 만나 정실부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으리의 그 어리석고도 위대한 적선 덕분입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은괴들을 바라보았다. 꿈이 아니었다. 이것은 제가 나으리께 돌려드리는 원금이자 10년간의 이자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주인 대감은 옆에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칠성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하찮게 여겨 멸시하고 헛간에 가두었던 종놈이 이제는 형조 참판 부인의 생명의 은인이자 거부가 된 것이었다. 주인 대감은 슬금슬금 칠성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웃음을 지었다. 허허, 칠성자네. 내 진작의 자네가 보통 인물이 아닌 줄 알았네만. 칠성은 월양을 바라보았다. 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가슴 속에는 10년 전 장터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벅차오름이 다시금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의 5냥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이라는 긴 겨울잠을 자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 칠성에게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며 돌아온 것이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 헛살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응호의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통과 멸시의 세월을 씻어내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동원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칠성과 월향의 모습을 보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역시 착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 법이야. 바보 칠성이 아니라 부처님 칠성이었구먼. 사람들의 칭송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는 그 당연한 이치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처럼 증명된 것이었다. 월향은 칠성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가시지요, 나으리. 제가 한양에 좋은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천대받으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셔서 남은 생은 호의호식하며 세상 구경도 하고 편안히 사셔야 합니다. 칠성은 멍투성이가 된 다리로 일어서려다 비틀거렸다. 그러자 월향이 직접 그를 부축했고 호위무사들이 달려와 그를 가마에 태웠다. 칠성은 감에 올라타며 멀어져가는 관아의 풍경과 멍하니 서 있는 주인 대감, 그리고 자신을 비웃던 동료 하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경악과 부러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칠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가마의 문을 닫았다. 바람이 불어와 칠성의 귓가를 스쳤다. 마치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가마꾼들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년간의 머슴살이 바보라 불리던 세월, 그리고 억울했던 누명까지 모두 뒤로 한 채 칠성은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 한양의 북촌,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그곳에서도 유독 정갈하고 아늑한 기운이 감도는 저택이 하나 있었다. 높게 솟은 소슬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잘 가꾸어진 정원수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을 타고 은은한 소리를 내며 울려 퍼졌다. 그곳의 주인은 비단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초로의 사내, 바로 칠성이었다. 칠성은 대청마루에 앉아 뜰에 핀 매화꽃을 바라보며 찻잔을 기울였다. 10년 묵은 보이차의 그윽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거칠고 투박했던 그의 손은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고 편안히 지낸 덕에 제법 살이 올랐지만 손등에 남은 굳은 살과 흉터들은 그가 지나온 모진 세월을 훈장처럼 보여주고 있었다. 푹신한 보료 위에 앉아있노라면 가끔씩 지난날 차가운 헛간 바닥에서 집단을 덮고 떨던 기억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르신, 점심상은 무엇으로 올릴까요? 오늘 들어온 조기가 아주 실합니다. 안채를 담당하는 참모가 공손하게 물어왔다. 예전 같으면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을 주인집 참모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칠성에게 허리를 굽히며 극존칭을 쓰고 있었다. 허허, 귀한 조기라니 내 입에 과분하지. 그냥 된장국에 나물 반찬이면 족하네. 너무 성가시게 차리지 말게. 칠성이 손을 저으며 사람 좋게 웃자 참모는 아이고 겸손하시기도 하셔라. 알겠습니다. 입맛 돋우시게 정갈하게 차려 올리겠습니다. 하며 물러갔다. 칠성이 이곳 한양으로 올라온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관에서의 극적인 반전 이후 월향은 약속대로 칠성을 한양으로 모셔왔고 자신의 집 근처에 번듯한 기와집 한 채와 평생 쓰고도 남을 재물을 마련해 주었다. 처음에는 이 호사가 가시방석 같아 밤잠을 설치던 칠성이었지만 월효향의 지극한 정성과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 속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무엇보다 칠성을 기쁘게 한 것은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를 바보 칠성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최어르신이라 부르며 그의 넉넉한 인심과 겸손함을 칭송했다. 오후가 되자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월향이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닷새가 멀다 하고 칠성을 찾아와 문안 인사를 올리곤 했다. 오라버니,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월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청으로 올라왔다. 칠성은 황급히 일어나 버선발로 그녀를 맞이했다. 아니, 부인,
바쁘실 텐데 어찌 이리 자주 오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염려라니요. 오라버니 뵙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낙인걸요. 오늘은 대감마님께서 궁에서 하사받은 귀한 약재를 좀 가져왔습니다. 다려 드시면 기력 회복에 그만이라 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다과를 나누었다. 월하양의 눈에는 여전히 칠성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칠성의 잔에 차를 따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기억하십니까? 제가 관에 들이닥쳤을 때 오라버니가 저를 보고 하셨던 말씀 말입니다. 칠성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허허, 정신이 혼미하여 헛소리를 했지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오라버니는 그때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제 안위를 먼저 걱정하셨지요. 그때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라버니를 바보라 불렀지만 진짜 바보는 개상이만 두드리며 제 입속 챙기기에 바쁜 우리들이었다는 것을요. 월향의 말에 칠성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지난날 자신을 모함했던 마름과 자신을 멸시했던 옛 동료들이 떠올랐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름은 옥살이를 하다가 병을 얻어 비참하게 객사했고 주인 대감의 집안은 흉년과 도적대의 습격으로 몰락하여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은 셈이었다. 하지만 칠성은 그들의 불행을 고소해하지 않았다. 그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며 씁쓸해할 뿐이었다. 부인,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장터에서 제가 가진 돈이 5냥이 아니라 50냥이었다면 과연 선뜻 내놓을 수 있었을까 하고요. 칠성의 물음에 월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였다. 아마 못 줬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많아지면 욕심도 그만큼 커지는 법이니까요. 가진 게 딱 5냥뿐인 가난뱅이였기에 그 전부를 던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너무 치켜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가진 게 없어서 용감했던 촌부일 뿐입니다. 칠성의 담담한 고백에 월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을 낮추고 공을 돌리는 그 마음 씀씀이야말로 칠성이 가진 진짜 보물이었다. 아닙니다. 오라버니는 가진 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주를 품고 계셨던 겁니다. 그 5냥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오라버니의 생명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전부를 내어주는 용기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대문 밖에서 누군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제발 한 푼만 줍쇼. 며칠을 굶었습니다. 거지 하나가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하인이 그를 쫓아내려 하자 칠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봐라, 그만두어라. 칠성은 대도를 내려가 대문으로 향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는 여전했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느껴졌다. 칠성은 거지에게 다가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쥐어주었다. 그리고 하인에게 일렀다. 부엌에 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말아오거라. 먹고 가게 해. 거지는 엽전을 받아들고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감읍했다.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칠성은 거지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한 손길로 그의 흠 묻은 옷을 털어주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배를 고르를 때도 있고 추위에 떨 때도 있는 법이네. 하지만 희망을 놓지 말게. 나 같은 놈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거지의 눈을 바라보는 칠성의 눈빛은 10여 년 전 장터에서 월향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이 따뜻하고 깊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월향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칠성은 변하지 않았다. 비단 옷을 입었건 삼벗을 입었건 그의 영혼은 언제나 순백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는 월향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았다. 월향이 준 재물의 태반을 털어 흉년이 들 때마다 구휼미를 풀었고 갈 곳 없는 고아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혔다.
한양 바닥에서 북촌의 바보초의 어르신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여기서 바보는 더 이상 조롱의 의미가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퍼주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뜻의 애칭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칠성은 임종을 앞두고 자리에 누웠다. 그의 곁에는 월양이 눈물 젖은 얼굴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가 거두어 키운 아이들과 이웃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둘러서 있었다. 칠성의 얼굴은 고통 없이 평온했다. 마치 긴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처럼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부인, 울지 마십시오. 칠성이 힘겨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바보로 태어나 천대받고 살다가 부인 덕분에 사람 대접받고 원 없이 베풀다 갑니다. 그 5양이 제게는 1000양 만냥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월향은 흐느끼며 칠성의 손에 얼굴을 묻었다. 오라버니, 다음 생에는 부디 제 친오라비로 태어나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칠성은 흐릿해지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10년 전의 그 장터가 보였다. 몽둥이를 든 산에도 구경꾼들의 비웃음도 없었다. 오직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월향과 땀에 젖은 엽전 5냥을 쥐고 있는 젊은 칠성만이 서 있었다. 그가 내밀었던 그 투박한 손, 그리고 그 손을 잡았던 따뜻한 온기, 그것이 칠성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래, 그거면 되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칠성은 마지막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방 안을 가득 메운 통곡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그의 표정은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평화롭고 넉넉해 보였다. 칠성이 떠난 뒤 사람들은 그를 기려 작은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화려한 관직명이나 미사여구 대신 단 한 줄의 문구가 새겨졌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여기 잠들다. 칠성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긴긴 겨울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야기 끝에 항상 이렇게 덧붙였다. 얘야, 진정한 부자는 곳간에 곡식을 쌓아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자비를 쌓은 사람이란다. 칠성 할아버지가 던진 5냥은 돈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씨앗이었던 개지. 너도 훗날 어른이 되면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먼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렴.